스타뉴스 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스타채널 MC 김현지. 신민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주간 이슈에서 K 콘텐츠 글로벌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그리고 지옥 다 재밌게 보셨죠? 이렇게 K 콘텐츠가 좀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우리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드라마가 또 한편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제작자가 화제인데요. 누구죠, 기자님? 지난 11월 29일 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배우 정우성 씨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뭐 과정 어째서 전염이 되었을 텐데 연예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면 마음고생이 심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코로나에 노출됐을 때 더 그 감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네. 이게 뭐 사실은 뭐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는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들이 위세가 대단하죠. 네, 맞아요. 사실 그 열풍은 DP에서 시작을 했는데 DP는 워낙 좀 한국인들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제의식이나 소재이기 때문에 글로벌 흥행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은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었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은 뭐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마이네임도 사실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었다면 마이네임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의 영향으로 마이네임이 더 흥행된 것도 있겠지만 또 마이네임도 꽤 뭐 중박 이상의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지옥은 이 연상월드를 우린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연상월드를 되게 열광해요. 근데 과연 외국인들도 이거를 좀 즐길 수 있을까? 왜냐면 약간 마니아층이 좋아할 만한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흥행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연예 관계자들이 DP 정도의 흥행을 예상했었는데 이런 예상을 깨고 마이네임을 넘어서가지고 오징어 게임에 이어가지고 뭐 글로벌 인기 순위 1위에 막 오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또 한 번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달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 게 다 흥행을 하면서 12월 24일 날 공개되는 고요의 바다는 어떨까? 우선은 고요의 바다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국내 팬들의 기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는 그 기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개된 다음에 과연 글로벌 매디할까? 이 기대치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과연 고요의 바다도 잘 될까?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왜요? SF이기 때문에. 이게 SF는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이고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우리 뭐 스타워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 SF물들을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걸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SF물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될 만큼, 물론 우리가 과거에는 CG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 세계를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 우리 실력이 스타워즈는 이미 40년 전 영화예요. 네, 엄청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가 40년 전 스타워즈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충분히 우리나라 CG가 그 기술을 넘어섰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주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깨어진 게 승리호였죠. 사실 승리호는 극장 개봉용으로 만들어져가지고 2020년 최고의 텐트폴 영화였는데,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 원활하게 못 돌아가면서 결국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가 됐는데 해외에서도 꽤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요즘에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도 있고 지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만큼 글로벌 흥행을 하지 못했지만 외국에서 꽤 많이 봤고, 우리가 보기에도 내용이 재밌다 없다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참 영화가 심판을 못 벗어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튼간 스타워즈에 절대 뒤지지 않는데 그 우주가 나오는 그런 SF물에 전혀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고유의 바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지금까지 K-팝은 우리의 것이 세계에서도 통한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오징어 게임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근현대 사이에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했던 우리만의 놀이문화가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뭐 세계적으로 막 달고나 하고 뭐 사람들 길거리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뭐 이게 세계적으로 그럴 정도 됐으니까, DP 같은 경우에도 너무 우리만의 것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크게 성공 못했지만 그랬었고, 마이네임은 조폭 나오고 마약 수사 나오고 한국에서 많이 나왔던 그 르와르 장르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장르였었고, 지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가 많은 한국의 그런 거였기 때문에 한국적인 게 세계적으로도 통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고요의 바다는 그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 가장 세계적인 곳으로 붙어보겠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도전 자체가 경이롭긴 한데 성공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정우성 씨가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제작자는 흥행을 하면 큰 돈을 벌고 실패하면
망하고 그런다고 사실 큰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 게 제가 영화 제작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한 1,000만 관객이 들었다. 그래서 엄청 돈을 번다가 아니에요. 영화사에서 만드는 영화들이 대부분이 망하는 영화가 더 많아요. 우리가 개봉되는 영화 편수 중에 흥행하는 영화와 흥행 못하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행 안 하는 영화가 많고 그나마 어렵게 그냥 손익분기 좀 맞춘 영화도 있고 근데 1,000만 관객이 들어가지고 한번 대박이 나면 돈을 번 게 아니라 그 영화사가 한동안은 좀 걱정 없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겠죠. 네. 몇 편이 흥행이 실패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마련되니까. 그러니까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영화였다면 그런 개념일 텐데 넷플릭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제작비가 얼마다? 그럼 보통 한 10% 정도를 수익으로 줘요. 그러니까 200억짜리 드라마면 한 20억 정도는 따로 수익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220억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대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아주 흥행이 실패해도 이미 수익금까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는데 흥행이 대성공을 하면 더 그 이상의 수익은 챙길 수가 없는 거죠. 오징어 게임에서 그게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오징어 게임이 뭐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또 지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나 뭐 애플 플러스나 여러 가지 좀 OTT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넷플릭스는 큰 수익을 받는데 오징어 게임 제작사는 나중에는 좀 추가를 얼마 챙겨줬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흥행의 열매는 다 넷플릭스 거가 되는 거죠. 네. 고유에다가 엄청나게 흥행을 한다고 해도 이번에도 역시 그 수익은 넷플릭스의 몫이지 정우성 씨는 이미 흥행을 하건 안 하건 수익을 챙겼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흥행을 못할까봐 잠 못 이루는 건 아니겠지만 부담감이겠죠. DP 성공, 오징어 게임 대박, 마이네임 중박이상 성공, 지옥 대박.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본인 차례에서 본인이 그래도 이정재 씨는 오징어 게임 흥행의 주역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면 이정재 씨도 이번에 책임이 큰 게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제작사인데 대표이사 정우성, 사내이사 이정재 야. 두 친구분이 같이 만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아티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연예기획사의 자회사거든요.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이정재 씨랑 정우성 씨가 다 대표이사를 맡았었고 둘이 만든 회사니까 지금은 이제 전문 경영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두 분은 사내이사인데 이거 본인들 만드는 회사 만들기 때문에 이정재 씨도 뭐 정우성 씨랑 거의 비슷한 입장으로 봐야겠죠. 누가 한 명 대표고 한 명이 사내이사일 뿐 둘 다 이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고유해바다가 대박이 난다고 해서 그 흥행 수익은 정우성 씨의 몫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 할지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에 지금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그 중에 가장 대표 주자인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었어요. 네. 이제 월드스타예요. 그러다가 오징어 게임 2편 시즌2가 제작되는데 처음에는 시즌2를 안 만들겠다고 했었죠. 황동혁 감독이. 네. 그러다가 이제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예측이 됐던 게 그 황 감독에게는 카드가 3개가 있었어요. 이정재로 계속 같이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남한산성을 하면서 친해진 이병헌 씨가 카메오 비슷하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출연했기 때문에 이병헌 씨도 여기 1등 출신이기 때문에 이병헌 씨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대회에 출전하게 돼서 1등하는 이정재랑 똑같은 그 과정을 겪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황동혁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거기 관리인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다. 그 사람들도 어차피 돈이 없어서 끌려와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쏴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도가니를 함께했던 공유 씨가 카메라로 출연했지만 공유 씨도 그 관리자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모집책이니까 공유 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시즌 2에서 이 세 가지 카드 중에 어떤 카드를 쓰느냐였는데 최근에 이제 황동혁 감독이 시즌 2 역시 이정재 씨가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정재 씨는 오징어 게임의 시즌 2도 주인공이에요. 월드스타를 보였기 때문에 아티스트 컴퍼니 회사 가치는 많이 커졌죠. 근데 이 자회사인 아티스트 스튜디오에서 만든 고유바다가 또 글로벌 흥행을 하면 아티스트 컴퍼니의 회사 가치는 훨씬 커지겠죠. 그러네요. 오센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매체 보도에 의하면 아티스트 컴퍼니가 워지웍 스튜디오와 인수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 워지웍 스튜디오로 이 회사가 팔리게 될 경우에 이렇게 회사 가치가 계속 커지면 인수 금액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바다 흥행 여부는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가 갖고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의 매각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면서 아마 이런 부분이 그 흥행 수익만큼이나 굉장히 이들에게는 큰 수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K 드라마와 달리 이번에 고유바다는 이렇게 그 정우성 씨에게도 큰 수익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흥행에 또 박차를 가해줄 주인공들이 또 누군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대표하는 배두나 씨가 출연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배두나 씨 같은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이미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할리우드 영화를 몇 편 찍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유명세가 있는 배우이고
그 다음에 공유 씨가 출연하는데 공유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도깨비가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으로 이름이 있는 배우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흥행의 호재인데 꼭 모호한 건 지금까지 보면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투자를 세게 하기 때문에 배우들도 굉장히 A급을 쓰고 감독이나 작가도 굉장히 검증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이번에 보면 우선 감독은 최항용 감독인데 좀 낯선 이름이에요. 찾아보니까 2006년에 클레인 애니메이션 초크를 내놨었고 그다음에 2014년에 고유의 바다라고 하는 30분짜리 단편 영화를 발표했었는데 그 고유의 바다 단편 영화도 각본과 연출을 모두 이 최양현 감독이 했었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30분짜리 단편 영화를 장편 영화도 아닌 드라마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원작자인 최양현 감독을 함께 작품을 하는 게 옳다라고 아마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 작가는 박은구 작가인데 박은구 작가 작품이 많지는 않은데 밑송당무 그리고 마더라는 각본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고 그 청룡영화상과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다 각본상을 받았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제작자 정우성 씨는 어떤 신인 감독에게 좀 탄탄한 실력이 있는 작가를 붙여주고 최고의 배우들을 안겨주면서 흥행에 대한 어떤 요소를 딱 맞춰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아직은 전혀 공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고유의 바다 아직 스토리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아직 공개된 게 없는.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밝혀놨냐면 네. 2075년을 배경으로 자원고갈로 황폐해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달로 간 우주 대원들의 이야기. 완전 이게 SF.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뭐 도대체 이들이 가서 뭘 했는지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영화는 원작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원작이 이제 2014년에 발표됐던 30분짜리 단편 영화 고유의 바다인데 그 영화 스토리를 보면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과거에 동생이 죽었고 그 동생의 죽음을 매일 밤 꿈속에서 반복하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공 이름이 정원이었는데 임상병리학자예요. 임상병리학자인 이 정원이라는 사람이 매일 밤 그 동생의 죽음을 막 반복해가지고 꿈에 나오면서 그런 힘들어하다가 악몽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달로 떠나요. 거기서 이제 달이 고유의 바다죠. 거기 달에 가가지고 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불가사의한 일들을 막 겪으면서 그 본인이 어떤 꿈에서 그런 꿈을 계속 반복했던 이유가 오히려 그런 꿈을 안 꾸려고 달에 갔는데 달에 가가지고 오히려 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불가사의한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지금 두 개를 보면 2075년 같고 달로 가는 것도 같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동생의 죽음 그에 대한 악몽 달에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거 보면 외계인과 싸우고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뭔가 좀 지옥에 나왔던 그런 약간 그런 색채들 동생의 죽음 불가사의한 일들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정통 SF물에 뭔가 그런 드라마 지옥에 나오는 요소들이 약간 결부되어 있는 게 아닐까. 아무리 그 철저하게 그 원작이 된 그 과거 단편 영화 고유의 바다를 놓고 이제 장편 드라마를 추측해 보면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 그거는 뭐 이제 12월 24일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제작진이 굉장히 늦게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가 결정되면 거의 지금 임박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리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또 어떤 내용이 또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또 베일에 쌓여 있는 이 고유의 바다 K 콘텐츠 열풍의 또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타 채널 MC 김현지. 네, 심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월 24일 전에는 나가는 거지?